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 5월 30일 토요일인데 앞으로 다가올 6월달이죠. 6월달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삼성전자를 6월달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제가 이틀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기사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들 아시죠? 삼성전자하고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2분기가 아닌 앞으로 다가올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이 되었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목요일날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목요일날 발표된 기사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비중을 실어서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이제 6월달이 된다면 2분기 마지막 달이에요. 2분기 마지막 달이라는 소리는 이제 2분기 전체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앞으로 다가올 3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유난히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중 갈등, 홍콩 국가보안법 이슈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는데, 이 부분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여주었던 3분기 가이던스의 실적 상향 조정, 이 부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오늘 영상은 주제가 삼성전자에 관련돼서 제가 주제를 설정하였는데,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세 가지 종목들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참조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이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삼성전자하고 경쟁을 하는 기업인데, D램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낸드 플래시는 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기사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 코로나 봄, 마이크론 석 달 매출 10% 급증,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업계 3위 마이크론이 실적이 이렇게 급증했다는 말은 1, 2위인 삼성과 하이닉스도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비교적 빠른 시점에 3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6월달 내에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2분기의 실적은 다들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3분기의 실적이 2분기에 비해서 얼마나 덜 둔화가 되고 조금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 이러면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이 점도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2분기의 실적이 시장에서 예측했던 전망치보다 조금이라도 선방을 했다면 주가가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서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6월 달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바로 수급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6월 마지막 날 57,000원에 마무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전체에 있어서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많이 매도했는지 매매 동향이 나와 있거든요. 기간은 제가 5월 한 달 동안으로 설정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 1위예요. 그리고 이어서 SK하이닉스, 동종업계죠. 반면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NC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제약, LG생활건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언택트 관련된 종목과 바이오 종목 이렇게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은 철저하게 외면을 했어요. 자, 기관의 매매 동향을 살펴봐도 외국인과 크게 다른 것이 없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전체를 통틀어서 기관 입장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카카오,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순서대로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 반면에 LG화학, SK하이닉스, KTNG 이런 순서대로 매수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외국인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 5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최상위권에 속한다,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3월과 4월 달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월에서 4월 두 달치를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두 달치를 보더라도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외국인 입장에서 3, 4월 두 달 동안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1위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와 SK하이닉스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특히 매도 금액에 있어서 독보적인 1위였죠. 그래서 이 점이 주가에 여실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월, 4월, 5월 이렇게 세 달 동안은 삼성전자의 흐름이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왜 수급을 보면 6월달에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제가 그 의문을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기간 설정을 가장 처음에 5월 한 달 동안으로 설정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5월 중순부터 5월 15일부터요. 5월 29일 보름 동안으로 기간을 좁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5월 한 달 동안은 삼성전자가 순매도 1위였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그런데 5월 15일부터 5월 말까지 기간을 보름 동안으로 좁히니까 삼성전자가 외국인 입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위에 올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순위를 떠나서 금액만 놓고 봤을 때도 가장 많은 매수 물량이 집중이 되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기관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도 레버리지를 제외한다면 삼성전자가 순매수 상위 종목 가장 최상단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점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난 3월, 4월간은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순매도 종목 가장 최상단이었단 말이죠. 그 말은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이었다. 이 점을 여기 매매 동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5월 한 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 소외를 받았었죠. 하지만 기간을 좀 좁혀서 5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5월 중순 이후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요. 한번 6월달의 흐름을 잘 살펴본다면 삼성전자가 6월달부터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6월달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필 반도체 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필 반도체 지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시는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만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 반도체 지수라는 말은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줄여서 나타낸 말이에요. 1993년 12월에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에서 탄생한 주가 지표인데 여기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제조 판매와 관련된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미국 기업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말은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지수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굉장히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관관계가 삼성전자의 상승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삼성증권에서 발행된 자료를 하나 읽어봤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경기 선행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경기 선행적이라는 말은 약 3개월 정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그 뒤를 이어서 제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들이 약 3개월의 텀을 두고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보라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이고 그리고 여기 조금 애매한 색깔인데 파란색이라고 할게요. 이 파란색 그래프는 미국 제조업 지수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개월 정도 경기 선행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하면 뒤를 이어서 미국의 제조업 지수도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반대로 상승이 나오면 이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10년 차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제조업 지수가 그래프가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조금 참조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의 선행지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해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상단에 나와 있는 차트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이고요.
필,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이 삼성전자거든요. 한번 비교해서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순까지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죠.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고 필 반도체 지수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딱 이 시점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동일하게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직전 거의 턱 밑까지 지수가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턱 밑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낮죠. 허리 아래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절반도 미치지 못하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필 반도체 지수와 삼성전자를 비교해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충분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증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필 반도체 지수는 특히 제조업의 경기 선행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표를 잘 참조만 한다면 조금 더 반도체와 관련된 제조업들의 흐름을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던 폭만큼이라도 상승이 나온다면 최소한 52,000원에서 55,000원 이 사이에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가 6월달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100%가 존재할 수 없고 과거 지표가 현재와 동일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100%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3가지 근거를 통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무조건 댓글을 달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보다는 쉬운 질문이어도 괜찮으니까 질문을 남겨주신다면 제가 시간이 날 때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고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